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입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김부겸 회동에 실망스럽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회동을 가졌죠. 실망스럽다. 나로서는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나의 말은 아직 유효하다. 여기서 말하는 당의 변화라는 것, 이재명 대표 체제의 종교를 의미를 하는 건데,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청을 해서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관련해서 김부겸, 정세균 이 두 전 총리들이 좀 협조를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좀 추측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고립되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런 말을 했네요. 범민주, 범진보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상적인 방향이긴 한데 지금 시기가 좀 문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잠깐 이제 좀 새길을 샜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회동이 끝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죠.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실망스럽다는 말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서운함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고립무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당 창당을 결심을 한 것이 한 달도 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님은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해볼 건 다 해보셨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죠. 당대표까지 다 하셨는데, 과연 지금의 이 행보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선을 위한, 대권을 향한 마지막 본인의 욕심인지 좀 분간이 안 가는, 무게가 갸웃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결국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본인을 키워준, 본인이 수십 년간 몸담은 이 당에 과연 지금의 이 행보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좀 저는 묻고 싶고, 지금 마치 내가 정해준 기한 안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바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출신과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인 건데,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도리인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원로들 한동훈 비대위 힘 실어, 이순신 아껴 쓰면 안 돼. 국민의힘 원로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유홍수 상임고문 오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와 고문단 오찬 간담회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배가 12척 남았는데도 승리를 했다. 당 상황이 그때와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다면은 아껴서 무엇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우리가 아껴서 뭐 하겠느냐, 빨리 써야 한다라는 건데, 일부 언론들 정치 경험 부족, 수직적 당정 관계, 이런 우려를 했지만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대놓고 불가론을 외칠 수는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 눈치가 보이니까요. 검찰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맞는 분 하는 분 계시네요. 권철현 상임고문,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문제,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실수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것과 그동안 열심히 대통령을 위해서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움직여온 사람을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같은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하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노할 일입니다. 당무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고 일평생을 수사만 해온, 정당과 정치의 생리도 모르는, 시류에 휩쓸려서 대통령이 된 후 너무나 아집스럽고 고집불통의 모습만 보여주고 너무나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준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동훈 장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속된 말로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이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는다면은
이 오만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도대체 뭘로 총선을 지휘를 할 거예요? 다 처음에는 뭐 길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살짝만 삐끗해도 의석수가 날아가는 살얼음판인데 키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배의 선장을 맡긴다? 국민의힘 참 어수룩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한동훈 장관은 얼굴마담식으로 내세울 거고 그 뒤에 친윤 쪽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겠죠. 그게 목적이겠죠. 여러분들 내년 총선에서는요. 서울에 번 보셨죠? 영화 다들. 정말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는 일절 관련 없는 평생 수사만 해온 사람들이 국회로 대거 들어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꼭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별법은 악법이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안 돼 압박 나섰죠.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법앞 평등을 짓밟지 마라. 국회를 꼭 통과할 가능성이 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압박에 나선 거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김건희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범죄 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법앞의 평등을 짓밟지 말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는 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사실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가 각종 범죄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들 이게 맞습니까? 이럴 거면 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그냥 한 여자의 남편 김건희의 남편만 하면 될 것을 왜 대통령을 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본인이 말하듯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도 사회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위성, 우주선 등 인공우주물체 추락,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를 했다. 또한 국가와 정부가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를 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꼭 이렇게 누군가가 죽어야만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이런 대한민국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재난안전기본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죠. 이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생각해보면 참 웃긴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참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사고가 크게 터지면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유권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규정이 없다, 관련된 문구가 없다, 적용 대상으로 보기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누구 하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현재간에 이렇게 또 하나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넋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무섭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